3자 구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40% 얻어야 되거든요. 최근의 구도는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 너무 과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중앙일보 그 르포 기사가 너무 재밌더라고. 하정우, 배우인가? 박민식은 철새, 한동훈이 우리가 호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인물이 왔네라는 여론도 있고,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이렇게 얘기한 그걸로 타이틀을 뽑은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셋 다 만만치 않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선거 같은 거. 광화문 비대위 두 번째 의제 공개해 주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 참깨, 그리고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까르띠에 시계. 참깨와 까르띠에, 저희가 이 두 번째 의제로 준비한 참깨와 까르띠에.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 때였죠. 자기는 사실 이런 참깨 선물까지도 다 신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재수 후보를 탁 찍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시계 받았지 않았냐? 이제 이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자기의 어떤 참깨 선물을 SNS에 올리면서 사연을 공개했던 건데, 지금 둘 다 고소전을 벌이고 있죠. 근데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게 전재수 후보에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고소 자체가 이게 전재수 후보한테는 당연히 불리하죠. 근데 불리한가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죠. 아,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나요? 왜 그렇죠? 전재수 의원은 당연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 까르띠에 시계라는 게 네. 사실 뭐 시계가 이게 고가 시계잖아요. 785만 원이라고 서민들이 이제 좀 검찰은 사기는 조사했는데. 어려운 시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받은 정황과 관련해서는 합수본에서도 좀 파악은 했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3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마무리됐다. 그렇죠. 더 추가로 수사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지인이 까르띠에 시계를 뭐 수리를 맡겼다는 정황까지 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재수 의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계속 그런가요? 이거 부산시장 선거 치를 때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을 자꾸 끌어들여 갖고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는 양분되는 의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재수 의원이 그 북갑에서는 인기가 있는 분인데, 그렇죠. 자꾸 거기 공격하면 전재수 의원 찍고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 사람 표심을 갖고 오는데, 이런 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전재수 의원은 상당히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박형준 시장도 이제 부산시장 선거 국면 본격화되면 그 얘기 계속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까르띠에 시계요. 예.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때도 혹시 이 지금 고소 고발 전 전재수 의원에게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영향 없어요, 서로. 영향 없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이 고소고발건으로만 보면은 큰 영향은 없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고소고발건으로 누가 그러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기로 네. 당선 무효형이 나중에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의심이 가죠. 까르띠에 시계, 왜냐면은 그 이제 합수본이 수사한 바로는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 까르띠에 시계를 수리를 맡긴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은 네.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받은 거냐, 전재수 의원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게 그럼 새로운 내용이냐, 이미 다 발표를 했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당 후보로 다 당선이 되고, 여론조사도 그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앞서는, 지금 박형준 시장 많이 앞서는 게 나오잖아요. 유권자들은 이미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별로 부산에서 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 이걸로 당선 무효형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수사가 확정을 하지, 뭐 이거 기소를 해가지고 그랬죠. 법원에서 나와야지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이 되는데, 지금은 이거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예, 아니,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이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걸로 전재수 의원이 당선됐는 당선 무효, 이건 가능성 없고, 무고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해봤자 우리가 흔히 보는 선거 앞에 신경전 정도, 고소고발전으로 보는 게 맞고, 아마 그러니까 다 아마 무혐의 처리,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중에 이제 선거 선거 끝난 끝나고 다음에. 다 무혐의 뭐 이제 뭐 불기소 이쪽으로 다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정광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산 북갑이 어떤 데냐면은 지난번에 대선에서 네. 김문수 이재명 득표율이 네. 김문수 50에 이재명 40이었어요. 아, 김문수 후보가 이겼나요? 11%포인트 더 나왔는데 네. 그 전에 있었던 총선에는 저기 전재수 50이 서병수 46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득표율보다 12%포인트를 전재수가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보수세가 강한데 전재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기에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없죠. 전선을 만들기 위해 전재수를 공격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이게 계속 전재수만 물고 늘어졌을 경우에 한동훈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아.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적당히 하고 이제 후보 확정되면은 후보랑 싸워야죠. 그렇죠. 예, 계속 전재수를 물고 늘어지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 아니 뭐 아직 싸울 후보가 없어서 그런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전재수 후보를 가지고 하긴 했는데, 사실 한 대표가 지금 뭐 주말 내내 그리고 뭐 계속 최근 며칠 동안 영상들을 막 올리면서 부산 시민들과 만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북부에 이사 와서요. 여기서 끝까지 가보랍니다. 네, 제가 부산 북부에서 끝까지 가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 와서 제가 제 선거 여기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하고 끝까지 가랍니다. 의원께서도 사실 네. 어제 부산에 또 다녀오시지 네, 않았습니까? 어제 부산 다녀왔어요. 어제 부산에서 혹시 느껴보신 현장의 민심, 한 전 대표를 향한 뭐 목소리들 어땠나요? 근데 일단 정치인들이 네. 그 길거리에 가면은 특히 뭐 정치 신 같은 경우 가면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죠. 진짜 민망하죠. 굉장히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딜 가더라도 뭐 잠깐 서 있더라도 이렇게 뭐 먼저 와서 같이 이렇게 아는 사진도 척하고. 좀 찍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그렇죠. 거를. 근데 이런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냥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야, 한동훈 전 대표도 새벽 0시 30분에 막차 네.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퇴근 인사하는데 네. 나는 정치할 때 그런 적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즘 그렇게 0시 30분 퇴근 기차를 인사를 하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며칠 했었어요. 아, 며칠 그 했나요? 쇼츠가 나온 걸 보고 어. 그 다음 날 또 아침부터 일정 시작하는 걸 또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북갑이라는 지역이 김준일 평론가 잘 분석해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이 잘해서 이긴 곳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샤이 그 보수가 보수들이 있다? 꽤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여론조사나 본인의 득표율이 거의 같게 나오는 곳이었는데 네. 보수 후보들은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지역이었거든요. 북갑이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면에서 여튼 3자 구도 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뛰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외의 변수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네. 3자 구도에서도 이긴다. 3자 구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40% 얻어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다녀온 저도 거기에 뭐 이렇게 도취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최근의 구도는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 3자 구도로. 네, 3자 구도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전 그 판단 중에 가장 큰 거는 네. 여하튼 서병수 전 시장이 거기 네. 당협위원장을 했잖아요. 직전에 46% 득표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일정 부분 그 국민의힘 조직이 한동훈 전 대표를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뭐 물밑에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북갑을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무공천으로 민주당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따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양자 구도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이시나요? 장동혁이요? 뭐 장동혁은 당연히 그럴 일은 없죠. 아, 이 반문에 답이 다 있는 건가요? 예, 이 반문에 답이 다 있죠. 무공천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어 줄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무리하게 쫓아내고 제명하고 뭐 다 징계하고 여기까지 올지도 않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차기 당권에 대한 너무 막강한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럴 구제를 해줄 만큼, 만에 하나 이렇게 보면 돼요. 지방선거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건 다 알고, 네. 뭐 15대 1 얘기도 나오고 뭐 13대 3, 14대 2 나오는데 어쨌든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다 참패하고 다 곡소리 나고 막 그랬는데 한동훈만 살아 돌아와.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훈이 바로 당권을 접수하겠죠. 바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고 TK나 이쪽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도 모르고, 물러나서 다시 나올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본인의 모든 구상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퇴는 없다. 사퇴를 하더라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당 밖에 둬야 된다. 그렇다라면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최소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한 20% 정도 열려 있고, 20%. 후보는 4대. 네.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렵다. 후보는 4대, 단일화 가능성은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당 지도부와 무관하게 후보가 단일화 하겠다, 그냥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아마 비슷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 당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의 개인기하고 지명도하고 같이 붙어서 이를테면 25, 뭐 25, 26, 뭐 이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단일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예.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지금 라이브 댓글창에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렇게 무공천을 안 할 리가 없지 않냐, 3자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지역에서 뛰고 계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출마를 했을 때 이분이 사실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혹시 당내에서는 혹시 야, 이거 박민식 후보가 나서면 단일화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공천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실제로?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는 박민식 장관을 공천 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네. 박민식 장관이 나와야 국민의힘 후보가 맥시멈으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아까 뭐 당 지도부의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 정도 정무 감각 갖고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요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정무 감각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김민수 최고니 이영풍 기자니 이런 사람을 뭐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그냥 당선입니다. 아, 그냥 당선이에요? 그냥 당선이에요. 왜냐면 그럼 3자 구도가 안 되고 네. 사실상 양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3자 구도라는 건 유의미하게 국민의힘 득표 그 후보가 나와야지. 얻어야 된다는 건데, 그 유의미한 득표는 대략 뭐 20% 중반 정도를 네. 생각할 거예요. 그래야 한동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김민수, 이영풍을 공천하면 바로 본인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혹시 뭐 겁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공천을 주려고 미국 같이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적어도 대구 얘기가 나오는 거지 부산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대구다. 부산에서 만약에 김민수 최고를 공천 준다고 하면 진짜로 한동훈 전 대표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아, 쾌재를 물까요?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 중에서도 이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뭐 여론조사 최근에 있는 거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부울경에서 제가 73%가 못하고 있다. 아, 못하고 있다요? 그 결과를 봤거든요. 아. 자, 이 와중에 또 우리 오뚜기님이 슈퍼챗을 남기시면서 정광재 위원님 화이팅. 부산은 동훈입니다. 아, 이거 또 한동훈 전 대표 팬인가 봐요. 근데 김 의원님 혹시 얼천님도 화이팅이라는데 얼천님 감사합니다. 혹시 얼천 알아요? 아, 얼천님 누군가요? 얼굴 천재 김준일 몰라요? 아, 얼천. 그래서 얼천인가요? 죄송합니다. 야, 저는 제가 정말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천을 몰랐네요. 아니 근데 예. 김 의원님 그 예. 부산에서 국민의힘 얘기 마저 좀 해보면,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끌어들여서 본인 선거에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들리는 소식들이 있나요?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박형준 시장의 최근 워딩을 보면은 그 지역 선대위를 별도로 꾸려야 된다 이런 최근에 말을 했거든요. 아, 지역 선대위를 별도로 꾸리자.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아까 전에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있고 박형준 시장도 지금 선대위를 좀 지역 그러니까 워딩이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네. 김진태 강원지사도 지역에서 하겠다. 지역에서 하겠다. 그리고 저기 장도혁 대표한테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들어오면은 내가 좀 쓴소리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독자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보궐선거가 열리는 데가 지금 북값이 일단 있고 국값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계속 뭐 같이 다닐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쪽에 요새 오면은 한동훈 또 만나고 그 국민의힘 후보도 만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리지 이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만약 안 낼 리는 없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한동훈 손만 잡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자, 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정우 AI 수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잖아요. 하정우 수석은 순방 다음에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하정우 수석의 입장을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벌써 4월 6일이네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겠다는 취지였죠. 그러다가 4월 10일 나흘 만에 청와대에서는 당분간 좀 더 하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작업 들어가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또 안 나오는 걸로 기울었다는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14일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 그게 또 부산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러면서 가장 최근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이 순방 다녀와서 스스로 결정하겠다. 김 의원님이 콕 찍었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거 들었던 걸까요, 혹시? 뭐 어쨌든 저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정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정우 수석 네. 출마할 걸로 보이세요? 안 할 걸로 보이세요? 할 걸로 봅니다. 왜 보시죠, 그렇게? 아, 지금 행보가 그렇고 네. 지난 한 20여일간의 이 어떤 논란의 핵심 하정우 수석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부산 북구 갑에서 야 하정우라는 AR 수석이 우리 동네 사람이더라. 이게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걸 인지시키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 동네 사람.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연천 동두천에서 정치하려고 하는데 연천 동두천입니다. 하려고 연천 하는데 동두천.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 가면은 이제 정광재라는 사람이 우리 당 지지자들은 좀 알아요. 네. 우리 당 대변인이지. 아마 좀 뭐 한동훈 걔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는데 연천 동두천에 가면 우리 동네 사람인 걸 모르는 거야. 특히 동두천은.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과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싱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정우 수석은 저는 이 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거를 부산 사람이다. 누릴 만큼 누렸다라고 생각하고 안 나가면은 순방 다녀와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행보가 그래요. 내가 부산 사람이고 내가 어렸을 때는 사장구가 없었어서 거기가 다 북구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 내가 북구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자, 똑같은 질문을 김 의원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정우 수석 출마할 걸로 보시나요? 자, 안 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요즘 정광재 우리 비대위원 네. 신들렸다. 아, 거의 뭐 지금 지난주 다 맞춰. 딱 맞췄잖아요. 정치 무당이야 거의. 조국 어디 나올지 우리가 똑같은 질문 여쭤봤을 때 하남, 네. 하남, 예. 평택 맞히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엔 틀릴 거다. 정광재 이제 틀릴 때가 됐어 내가 보기에. 그래요? 하정우 출마 안 합니다. 출마 안 하나요? 출마 안 해요. 왜 안 한다고 보시죠? 일단은 순방을 금요일 날 와요. 네. 복귀를 베트남 인도 갔다가 베트남 갔다 오죠. 내일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해서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오고 금요일 날 들어오는데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원들 민주당원이요. 네. 민주당원들 여론이 살짝 안 좋아졌어요. 부산 북갑에서 아니요, 부산 북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제가 지적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한테도 혼났어요. 하정우 수석이. 제가 그랬어요? 얘기했던 내용은 똑같아요. 오. 이거는 대통령은 부담 주는 거지 왜 그거를 출마하는 거를 왜 하냐.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냐. 수동적으로 하고 대통령한테 왜 떠넘기냐 그런 취지의 이제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국제신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MBC 뉴스하이킥도 그렇고 계속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싹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원들의 민주당원들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하정우 신선하고 좋다 일 잘하고 그랬는데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왜 지가 결정 안 하고 왜 계속해 그래가지고 당원들의 여론이 안 좋아진 거. 특히 이제 친명계 네.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쪽에서는 정청래 꼬임에 넘어가 대통령을 계속 모셔야지. 아. 왜 정청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 너 이거 배신이야. 분란을 일으키냐? 분란도 일으키고 왜 그러니까 너 계속 이래. AI 수석으로서 아직 할 일 많이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정치에 이런다고 그것도 정청래 꼬임에 넘어간다고 약간 이런 정서가 싹 퍼졌어요.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출마하면 상당히 부담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본인이 2028년 선거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2028년 총선. 예, 그래서 준비가 덜 됐고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경쟁력 없어요. 하정우가 뭔데? 하정우는요 선거를 치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상전이 안 돼요. 네. 공중전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기 전재수 이제 후보 손 잡고 이렇게 띄워주고 여기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 막 이렇게 뭐 지원해주겠죠. 근데 여기는 진짜 바닥부터 물론 짧은 기간이야지만 훑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하정우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 지상전이 안 되고 공중전만으로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쉬운 데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민주당한테 험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재명 사실 네. 저기 그 누구죠? 국민의힘 박민식 김문수. 김문수 당시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가 부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50일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김준일 위원님 평가대로라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확률은 계속 높아지는 높아집니다.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하정우 수석이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 해당 지역에선.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선호하는 후보고 그랬죠. 해당 연고가 있고. 직접 또 전재수 후보가 콕 찍어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거의 전재수 의원이 20년 정치를 거의 혼자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후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언급됐던 사람이 김두관 전 의원 이런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도 여기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나온 다음에 고전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김두관 의원은 뭐 이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정우 수석을 제외하고 다른 제3의 인물을 냈을 때 민주당의 득표율은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삼자 구도라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어제 부산을 다녀오면서 분석한 게 이 부산 북갑이 상당히 좁은 그 지역이에요. 유권자 수가 12만 2천 명인데 거의 이 13만 5천 명 거의 제일 작은 지역구 중에 그러네요. 하나고 그러면 지방선거의 60%가 투표한다. 네. 이게 높게 잡은 겁니다. 그것도. 그럼 7만 3,200명이 투표한다는 얘기고 그 중에 50% 얻으면 무조건 당선되잖아요. 3만 5천이네요. 3만 6천 명이 50%예요. 근데 40% 득표해도 3자 구도에서는 충분히 당선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2만 9,200명인데 이런 정도 그 선거 구도에서는 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북갑 저는 한동훈 대표가 거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도 쉽진 않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느끼고 돌아온 건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고 29,200명은 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오늘 뭐 거의 지금 긍정회로 돌리는 거예요. 혹시 뭐 전략기획본부장 지금 선임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미 캠프에 지금 수첩에 거의 숫자를 빼곡하게 적어오셨어요. 빨간색 수첩에.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29,200명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거를 왜 한동훈한테 유리하자고 해석을 하는 그거는 제가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저는 그 중앙일보 한 나흘 전인가 네. 지난 주 후반에 나왔던 중앙일보 그 르포 기사가 너무 재밌더라고. 지역 민심 탐방. 부산을 이제 민심을 들어봤던. 예, 부산 북구 딱 북갑에 딱 북갑만. 가가지고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하정우 배우인가? 박민식은 철새,
한동훈이 우리가 호구가 야, 셋 다 제목이 세네요. 네, 셋 다 제목이 세요. 박민식 의원 먼저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2승 2패로 왔다가 본인이 2연패를 했거든. 초반에 2승하고 맞습니다. 2연패한 다음에 분당으로 옮겨서 그랬죠. 사실은 날랐다. 그쪽에서는 우리 버리고 날랐다. 그랬다가 뭐 강서로 갔다가 뭐 영등포 가려고 하다 강서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 하정우는 몰라요, 그냥. 하정우 누군데? 배우 하정우. 예, 그러니까 강제로 인지대로 지금 올리는 그래서 배우 하정우 얘기가 나온 게 그거고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인물이 왔네라는 여론도 있고 아니 왜 이거를 지 선거에 여기 아무 연구도 없는데 이용하려고 그래? 우리가 호구로 보이나 이렇게 얘기한 그걸로 타이틀을 뽑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셋 다 만만치 않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자,